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체격이 너무 좋으세요. 그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이 파일럿이자 혹은 이제 작가로서 생테치페리와의 어떤 공통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외에도 어떤 다른 뭐 공통점이 있으시다고요? 프랑스와 또 특별한 연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 전공이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 그래서, 네. 어, 그래서 프랑스어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메람 제메스 봉슈. 오, 아, 네. 오, 막소리 나오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집이 한번 좀 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프랑스에 계시는 지인분이 저를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그 프랑스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적응을 못 해가지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처음으로 봤었던 그 세상을 되게 넓다라는 걸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러시겠네요, 진짜. 되게 작은 찰나였었는데 그게 아. 좀 삶을 많이 바꾼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니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파일럿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알아보니까 이제 파일럿 중에서도 부시 파일럿이라고 네. 부르는 것 같아요. 부시 파일럿이 뭐예요? 부시 파일럿은 제 네. 책 제목이고요. 예전에 이제 알래스카 같은 곳에 뭐 도로가 없는 교통이 없는 곳에 이제 물자를 조달한다거나 환자를 이송할 때 이제 경비행기들이 갑니다. 그런 경비행기를 가지고 네. 뭐 환자 이송, 뭐 물자 조달하는 파일럿들을 부시 파일럿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사회가 인정한 길이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의미로. 책 제목을 부시 파일럿으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멘토님의 뒷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경력이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세상에 26살에요. S전자 중동 총괄로 입사를 하셨어요.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 좋은 회사를 1년 만에 그만두시고 파일럿이 되셨어요. 2년 반 만에 2년 반 만인가? 네. 어쨌든 짧은 기간 만에 네. 네.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데 네. 그죠? 어쨌든 파일럿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어떤 네. 마음의 동요가 이르셨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의 동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직장에서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실제로. 제가 직장에서 배운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살면서 내가 인간은 누구나 다 재로 변하잖아요. 근데 내가 재로 변한다? 그쵸. 네네. 여기 계시는 사회자님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갑자기 보내네요, 저를. 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한 가지 일만 하고 죽는다고 생각이 들면 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전략 자료 만드는 일인데 내가 우리 회사 전략만 세웠지 내 삶의 전략을 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내가 30살, 40살 신이 됐을 때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비행 훈련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오늘의 강연도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멘토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it's time for me to go when the sun is sitting low in the sky tonight. The stars are putting on a show. We're the audience they chose to hold the light. I'm feeling something so incredible. Some sort of chemical is ready to kick around my brain. I've got the sun and I won't let it go. It burns a fire in my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부시 파일럿이라는 책을 쓴 오현호라고 합니다. 제 책에 보면은 무언가 새롭게 도전하거나 변화를 꿈꿀 때는 그 일을 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 책이 나가고 나서 한 수천 통의 이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나 도전을 꿈꾸지만 가장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그 무기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무기력이 가장 큰 저의 발목을 잡았었는데 오늘은 제가 할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무기력을 이기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짧게 제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 고등학교 졸업사진인데요. 저는 뭐 항상 뒤처졌어요. 남들보다 배우는데 느리고 수능이 7등급에 반해서 43등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도 저희 할머니 칠순잔치 때입니다. 저희 가족들 다 한복 입고 있을 때 저 혼자서 난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이러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친구랑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리비가 70만 원이래요. 고등학생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친구하고 같이 했던 게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아르바이트가 오토바이로 피자 배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피자 배달 4시에 학교 끝나고 저녁까지 피자 배달했었는데 하루는 제가 제일 가기 싫은 곳에 배달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어딜 것 같아요? 저희 집? 제가 남고를 나왔는데 저 옆에 있는 여고로 배달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날 소나기가 되게 오는 날이었고 너무 가기 싫은데 저밖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건물에 딱 들어갔는데 이 소나기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젖잖아요. 근데 교실 문에 딱 들어섰는데 문을 열기가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열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숨을 크게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번 문을 피자를 이렇게 들고 문을 열었는데 그때 제가 봤던 광경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내내 생각했던 교실의 모습은 되게 어두웠어요. 항상 어둡고 저는 학교 내내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없어요. 웃어본 기억도 없고. 근데 문을 여니까 그 교실 안에 있던 10명의 학생들은 피자가 온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모습하고 너무 대조적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10명 중에 어렴풋이 제 초등학교 동창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게 바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0살, 40살이 되면 저는 멋있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도 못하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너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해도 고치기 힘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부끄러움을 두려워하면은 스스로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순간들을 많이 맞닥뜨리고 그래야 좀 더 각인이 된다고 생각해요.